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청탁법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기관에서는 연말연시까지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담당관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10월 1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령 위반 또는 지휘 권한을 남용한 부정 청탁 행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금품 수수, 복지 부동, 품위 손상, 부당 결근 등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위주로 수시 감찰을 실시합니다. 시설공단 문화재단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부서별 자체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시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구 직원들의 범죄 비위 사실에 대한 외부기관 통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 청년도 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14건에서 금년도 9월까지 현재 총 16건으로서 특히 일과시간 이외에 폭행 상해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소 공직자 신분에 맞는 건전하고 절제된 생활을 실천하여 음주, 소란, 폭행 사건 등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번 교통주차 분야 정기 종합감사는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성과장 보고드렸습니다. 2010년 제4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심의 대상은 보조사업 포함해서 99개 사업 41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최종 심의 단계입니다. 예산 규모를 감안한 적정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창의구종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11월 3일 광화문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발표 내용은 우수 시청 및 중립 홍보가 필요한 8개 사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고정 홍보의 장이 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 진로혁신 박람회를 10월 26일 마련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 대상을 중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향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도시 종로라는 특성을 살려서 전통전, 현대전, 미래전, 세계전으로 전통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요. 또 그동안 혁신교육으로 융합교육을 해왔던 결과물을 전시하는 혁신교육전 이렇게 4개 전으로 해서 25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9시 반부터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10시 30분에 개막식을 하고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데요.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진로 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직업군들을 같은 장소에서 비교 체험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빨리 설정하고 행복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돈이동 샛들마을, 돈이동 행복마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이라는 건 2015년에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교통공모사업으로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행복마을 학교는 돈이동 샛들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쪽방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인 나를 디자인해봐, 유적지 탐방과 연극, 음악 치유 등을 한 돈이동 으라차차, 특히 음악이 있는 희망합상은 지금 3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동에서 요리 솜씨가 뛰어난 주민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본인만의 레시피를 전수하고 요리 후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남은 음식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서 나눔의 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개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 돈이동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예품, 시 등의 창작품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며 연극, 노래 등의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돈이동 샛돌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저희가 2015년 대비 2016년 범죄율이 대폭 감소했다는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요. 절도 사건은 25% 감소했고 음주 폭행 사건은 20%, 성범죄는 20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제3기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과정별 수료 후 주민 주도의 소모임 추진으로 주민의 자발성 모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로구 창업 카페 조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일자리 경제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사업은 창업과 관련된 공간을 마련하여 창업 정보 및 교육 컨설팅, 회의, 창업 세미나 등 창업 문화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시와 꾸준한 논의 및 협업을 통해 동순길 122-6번지 국민대학교 제로원 디자인 센터 내 지하 1층 지상 1층에 약 32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조성비 4억 2천만 원은 전액 시비이며 구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창업 카페는 주변 학교와도 연계하여 시설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에 맞춰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울시와 유기전 협의를 거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겨울철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기도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수준은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세부적인 등급 지원액과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은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 선택적 구매가 가능한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548가구에 1억 3,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적정 수준의 난방을 영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 가스, 등유 등 난방에너지의 선택적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 안내 발송 후에 우편 발송 후에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 점검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 22일간 관내 대형 공사장, 대형 건축물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총 35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가와 함께 2차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 내용입니다.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낙하물 방지망 등 공사장 내부 안전관리 여부, 그다음에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우려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안전 조치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사용 제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륜 9길 친환경재단 정비공사 추진에 대해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륜 9길 3회 이체한 노을계단이 노후 불량하여 통행 불편을 처리하고 있어 금년 추경에 편성된 2억 원을 가지고 계단 높이와 경사를 조정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상태가 불량한 주택가 콘크리트 계단 정비와 아령 공원으로 연결되는 좁은 콘크리트 계단을 확장하고, 산책로는 전통 건축 소재인 평기화를 활용하여 평면 바닥에 띠 형태 문해를 넣어 고풍 쪽으로 조성하여 걷기 편한 보행 환경과 주변 지역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디자인과 녹지 조성에 대해 협의를 거쳐 설계를 하고 9월 27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은 85% 정도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안 사항인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건소 본소뿐만 아니라 동부진료소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패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분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영업 신고 시, 지휘 성계 시, 영업 중 정기 검진 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일평균 76건, 연간 18,727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개선 방법입니다. 현재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신청, 검사, 의사진단 및 교부는 모두 보건소 본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11월부터는 건강진단 결과서 신청 접수, 검사, 의사진단은 장비 및 검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현행대로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교부 수령은 동부진료소에서도 가능하도록 발급체계를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발급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종로 3에서 6가, 이화동, 해화동, 우리구 동부지역 주민들은 먼거리 보건소 본소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부진료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결과서를 교부 수령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동부진료소에 시스템 운영 권한 부여 등 시스템 개선 조치를 한 후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11월부터는 개선사항 홍보 및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정진과 홍보전송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동 주민센터에서도 건강진단 결과서 개선 내용을 관내 음식점 등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남동장 보고드렸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회 참가 계획입니다. 2016년 전국 공동체 한마당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됩니다. 1일차는 공동체 활성화 국제포럼 정책토론회가 개최하고요. 2일차는 우수마을 공동체 사례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 동은 11월 2일 날 우수 사례 발표회 날 일정에 가게 됩니다. 행천동 마을 공동체 참여한 주민 약 15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례 발표는 행천동 마을 공동체 형성 배경 및 추진 과정과 텃밭 가꾸기, 옥상 상자 텃밭 가꾸기 등 양봉장 운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행천동 성악마을 추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 부스 운영입니다. 종로구 구 주요 정책과 관광 분야 및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청중평가단 35명이 평가하여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그날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저희 동은 서울시에서 저희 동만 참가하게 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해 동장이 한절기 홀몸 어르신 건강살피구청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절기를 맞이하여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 구성에 보살핌이 없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실제 홀몸 어르신 56명입니다. 추진 내용은 우리 동네 주무관, 방문 간호사, 통장으로 건강살핌비를 구성하여 당뇨, 혈압 등 기초 건증 체크 및 난방기기 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건강업무 배달은 독거노인 재가관리사 등을 통하여 수시로 안부를 파악하는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항 말기암복음을 위한 북촌 여술단 바자의 실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의 솥대 만들기 사업에 대해 종로 입사가 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참여 공모 사업으로 인사동이나 탁골공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솥대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월 31일 효성주얼리시티 경로당에서 어르신 솥대 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료를 가지고 가서 직접 만든 솥대는 어르신에게 증정하여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취약계층 혈축 지원 사업을 통한 통합 사례는 저희 동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 제2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초등학생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통해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꿈을 키우는 바이올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은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약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바이올린 그룹 레슨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단법인 사랑의 바이올린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봉사동아리 사랑의 집 후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창신 이동 지역 특성상 저소득 자녀들이 바이올린 교습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능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사업은 자원 연계를 발굴하는 협동 사업 추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자치회 간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하여 창신 3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회 간 시설 개보수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발생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주민의 삶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좌명은 누락교실과 기타교실입니다. 개강일은 11월 3일이며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착을 위한 주간 방문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주간 방문날을 정하여 이 동네 주무관, 통장, 복지회체 이용과 함께 관내 동네를 수찰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합동 사업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문일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대상은 65세 도래 어르신 김군 이과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견 청취, 복지서비스 안내, 동 주요 추진 사업을 안내하며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착동 정착에 공부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참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님들 여기 이 태블릿 PC 맨 앞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갈까요? 7쪽. 7쪽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원터치를 하면 오른쪽에 페이지가 쭉 나타나죠?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접수 현황에서 딱 붙였는데요. 이거 보다 보니까 좀 황당하네요, 그죠? 아마 부서별로 신청한 건수를 쭉 해놓은 것 같은데, 창신 제1동 58건, 도로과 37건, 세무이과 20건,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는 데는 0건 제출한 겁니다. 간부님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네, 그 다음 쪽을 또 보시면 우리 홍보전선과장님 언론 및 SNS 실적 해가지고 SNS가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어떤 SNS는 먼저 아는데 우리 종로구 트윗이나 페이스북 거기에 이제 밴드에다가 각 부서에서 현안들을 홍보하고 협조하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10월 달에 우리 부정 전체로 부정 전체 과동에서 710건을 했는데 뭐 90건, 178건, 또 가회동 113건 했는데 빈칸이 되게 많죠. 우리 간부진들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자료들을 원래는 간부회의자로 맨 뒤쪽에 숨겨놨었는데 제가 일부러 앞으로 꺼냈거든요. 불시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요즘에 뭐 현안들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금년도도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우리 그 회계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출납 폐쇄 기한이 다음 년도 2월 28일에서 12월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편성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또 계획된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서장님들, 과장님들 책임하에 동은 또 동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책임하에 1차 점검을 한번 하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또 소장님 주관으로 해서 한 11월 중순까지는 이제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되는지 안 되는지 또 마무리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는지 어떤 그 촉진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그 구청장이 모시고 한번 보고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과장께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공직기강 제가 지지난주 간부회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게도 종로구의 그 강력 사건들이 직원들이 그 상위권이다. 그 국정감사의 모 의원 요구자료 때문에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 내 주변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적절한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우리 구의 위신 체면을 손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우리 직원들 또 혹시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서 혹시라도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최근 청탁금지법 실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청렴하고 항상 같이 강조했던 친절 부분에 조금 훼손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우리 종로구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종 보도 또 그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인 또 만나는 것을 거부를 하고 또 건전한 소통, 의견 수렴, 주민 동향 파악하는 것까지 이렇게 위축되고 또 아예 하지를 않고 사실 심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밥 얻어먹지 말고 또 부적절한 대가 바라지 마시고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서 만나고 얘기 듣고 또 오시라고 그러세요. 사무실에 필요하면. 그래서 만나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다행히 청탁금지법이 왜곡돼서 홍보가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 다 알아요. 이제 주민들도.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을 거니까 업무 처리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민원인 친절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돈이동 행복마을학교 운영 샛들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범죄율이 아주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보고해 주셨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같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범죄가 많이 줄은 효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에서만이 아니라 또 함께해서 그리고 또 모든 과에서 서로 관심 갖고 우리 돈이동 샛들마을이 다시 말씀드려서 종로상가 그 쪽방촌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또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을이 정말 사람 사는 마을로 바뀔 수 있도록 누구도 별로 찾고 싶지 않은 마을이지만 이제라도 사람 사는 마을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런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번에 거기는 그 집을 하나 샀는데 하나 더 사서 아예 거기에다가 우리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주거복지 차원의 이제 주택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민간인들도 좀 따라서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해당 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도 사회복지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과들이 붙어 있는데 함께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더 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입니다. 조금 전에 그 샛들마을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의 업무를 어우르는 정책과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또 과와 국의 경계 없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위해서는 TF팀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서 내에서 그 다음에 또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또 중요하고 또 우리 구정 전체를 바라보는 또 넓은 시야를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의 모든 간부들이 함께 간부회의, 이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소통의 자리다 생각하고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회의 자료 작성에도 신중을 기하고 또 간부님들이 회의 자료 내용도 잘 숙지해서 또 돌아가서 그냥 끝내지 말고 직원들에게 꼭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또 성과를 내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좀 우리 각별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에도 제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나 또 우리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같은데 이런 데서 보면은 타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그 의견이나 건의사항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 내놓지 않아요. 우리 종로구는 그럴 게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일하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 구
각 구가 전부 공통사항으로 좀 개선해서 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좀 편하게 해준다든가 하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건의해 주시고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해서 얘기해 주시면 특히 또 업무상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로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더 발전한다면 필요하다면 우리 뭐 특허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더 많은 직원들에게 관심 갖도록 우리 간부님들은 교육시켜 주시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